진행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버트 논문 리뷰를 하게 된 산업과학과 유동현이라고 합니다. 먼저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오버뷰, 선행지식, 모델, 학습, 파인튜닝 사례, 결과 이렇게 있고요. 좀 수식적인 부분 아예 배제하고 아이디어 위주로 설명을 할 테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오버뷰입니다. 먼저 한마디로 일단 버트를 정의하면 2018년에 구글이 공개한 자연어 처리 모델로 전이학습을 기반으로 하는 딥러닝 모델 중 하나입니다. 재밌는 사실은 구글이 버트 이전에 보시면 엘모 이거 아시면 이제 뭐 틀다이긴 한데 엘모를 먼저 발표했는데 이제 두 모델 모두 이게 새서미 스트리트에서 나온 따온 이름입니다. 등장인물의 이름에서 따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이제 버트가 양방향으로 문맥을 고려하여 사전 학습된 언어 보편 생성을 하는 자연어 처리 모델이라는 것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넘기고 이제 간단하게 성능부터 말씀드리면 버트는 텍스트 분류, 질의응답, 자연어 이해, 문장 생성, 문장 인비딩 등 다양한 자연어 처리 문서에서 소타 성능을 보였습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소타는 state of the art의 약어로 이제 한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모델을 가리킵니다. 이 글루, 스쿼드, 스랩이 있는데 만약 자연 처리를 하시다 보면 여기 이렇게 돼 있는 이것들이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데이터 셋이에요. 글루 같은 경우는 QA 같은 데이터셋을 모아가지고 돌렸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성능이 나왔다라고만 알고 치면 됩니다. 이제 이 버트를 본격적으로 말하기 전에 몇 가지 알고 있어야 될 선행 지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이학습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이학습 방법론으로는 이제 피처 베이스 방법과 파인 튜닝이 있습니다. 이제 피처 베이스를 설명하기 위해서 엘모 대표적인 예시가 엘모에서 엘모를 가져왔는데 이제 엘모로 이게 데이터셋입니다. 데이터셋을 해가지고 엘모를 거쳐가지고 엘모를 통해 얻은 표현 인베딩 벡터가 있어요. 이제 표현 인베딩 벡터를 NLP 태스크에 넣었는데 이제 다른 인베딩 벡터랑 콘캣해요. 그냥 콘캣 다른 처리 안 하고 그냥 이 엘모로 얻은 표현 벡터랑 다른 인베딩 벡터랑 그냥 콘캣을 해가지고 그냥 NLP 태스크에 넣었습니다. 여기 있는 NLP 태스크 같은 경우는 분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NLI 자연어 추론 이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 부분을 이제 학습시키잖아요, 딥러닝에서. 근데 엘모까지 이제 가중치가 변화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이게 파인 튜닝이랑 피처 베이스 방법론이랑 차이예요. 이 NLP 태스크에서 모델만 이제 튜닝이 되고 우리가 쓴 이 피처 베이스 피처들은 피처 모델은 학습이 되지 않는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벌트는 대표적인 파인 튜닝 전약식을 사용하는데요. 파인 튜닝이나 태스크 특정적인 파라미터를 최대한 줄이고 사전 학습된 파라미터를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학습을 통해 이제 조금만 바꿔주는 방식입니다. 이제 벌트는 처음에 학습할 때는 라벨링이 되지 않은 데이터로 학습을 하고 이후 이제 레이블링된 데이터로 학습을 해서 파라미터를 조정합니다. 이렇게 파인 튜닝하는 모델로 유명한 걸로 이제 GPT 같은 게 있고요. 요즘 NLP 분야에서는 대부분 다 파인 튜닝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벌트가 나오게 된 이유를 저희가 잘 알아야 되니까 이제 오픈 GPT-1입니다. 이거 GPT-4가 아니라 GPT랑 엘모를 통해서 이제 비교해 볼게요. 그러니까 현재 데이터 인풋으로 나는 배를 타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갑자기 배가 아프다 이런 문장이 딱 떴어요. 근데 이 문장에서 배는 총 두 번 나오지만 모두 같은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만약 순차적으로
그 모델이 이렇게 읽는다면 네, 그 GPT처럼 모델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읽는다면 그 두 번째 배의 의미를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왜냐면 그 GPT 같은 거 학습할 때 이렇게 해서 여기를 보고 판단하고 그 왼쪽에 있는 부분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아프다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GPT는 그 저 배가 여 의미에 가까운지 이 배에 가까운지 잘 해석을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걸 위해서 이제 GPT 같은 경우는 대규모 데이터를 때려 박아가지고 그냥 잘 알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엘모라는 모델이 나왔는데 엘모 같은 경우는 뭐 양방향 LSTM을 사용해가지고 문맥을 읽습니다. 근데 여기서 양방향을 사용하는데 그 양방향 자체가 그렇게 엄밀한 양방향이 아닌 게 여기 부분에서는 이렇게 읽고 여기 부분에서는 이렇게 읽습니다. 그러고 그냥 단순히 콘캣 그 이미지 벡터 가중치를 콘캣 해가지고 여기다 올려줘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게 문맥을 읽는 게 아니라 그냥 왼쪽으로 읽고 왼쪽으로 읽은 거 가중치 보내고 오른쪽으로 읽은 거 가중치 보내고 해가지고 나오게 엘모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딥하게 양방향인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버트입니다. 네, 이제 버트 모델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버트 같은 경우는 이게 트랜스포머가 저번 주에 설명한 트랜스포머 구조인데 여기서 인코더 부분만 사용합니다. 이 버트의 기본 구조는 트랜스포머의 인코더를 쌓아올린 구조이고 지금 여기서 버트 베이스 같은 경우는 이 논문이 나오기 전에 GPT-1이 먼저 나왔는데 그 GPT-1과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서 베이스 모델을 깔아놨고 그리고 가장 성능이 제일 좋게 나온 모델이 버트 라지입니다. 이렇게 파라미터를 설정해가지고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인코더가 그 트랜스포머 인코더가 저렇게 쌓여있는 구조가 버트입니다.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인 학습 부분을 설명드릴 건데요. 먼저 버트의 인풋은 그 세 가지 이미징 레이어를 지닌 768차원의 이미징 벡터입니다. 여기 CLS 토큰 보이시면 CLS 토큰 같은 경우는 시퀀스의 시작을 알리는 토큰입니다. 근데 이게 버트가 이제 인코더 들어가지고 학습을 완료하게 되면 나중에 CLS 이 토큰에 그 전체 인풋으로 넣어준 정보의 문맥 정보가 담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다가 이제 나중에 뭐 리그레이션이나 클래스파이어 붙여가지고 이 문장이 뭐 긍정적인지 부정인지 이런 거 하는 작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퍼레이트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센텐스를 구분하는 토큰입니다. 그 문장이 만약에 하나라면 문장의 끝에 저기 보시다시피 그 세퍼레이트가 그냥 붙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이제 먼저 토큰 인베딩입니다. 이제 각 있는 토큰에 대해서 입력을 받고 그 인베딩 벡터를 생성하는데 이제 거기서 버트 같은 경우는 워드피스 인베딩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 워드피스 인베딩 방식 같은 경우는 보이시면 그 플레이인데 입력이 플레이인데 플레이 ing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그거 같은 경우 이렇게 해서 얻는 장점이 플레이랑 ing의 의미를 그 모델이 명확하게 학습할 수 있는 점과 그리고 이제 구글링 같이 좀 신조어 같은 거는 다른 이미지 벡터 방식으로 사용하면 잘 인지를 못하는데 ing를 보고 구글 명사 이렇게 봐가지고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다음 세그먼트 인베딩입니다. 그 QA 같이 그 퀘스천 앤서 같은 태스크를 진행하기 위해서 두 개의 문장 입력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먼저 질문하고 그다음에 답이 나오게 하고. 네, 이를 위한 순서를 인식하기 위해서 각 토큰에 어느 문장이 속하는지 나타내는 이미지입니다. 그 세퍼레이트 이전에는 보시다시피 A가 붙어 있고 이후에는 B가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강성 음료 같이 그냥 한 문장만 필요한 것 같은 경우는 그냥 다 모두 A로 할당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포지션 이미징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 버트 논문에도 설명이 없고
제가 뭐 토치 버트 모델 한번 뜯어봤는데 그냥 트랜스포머 포지션 이메딩이랑 비슷해가지고 그냥 트랜스포머 포지션 이메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사전학습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사전학습 방법 같은 경우는 버트가 먼저 오버뷰에서 양방향으로 고려하여 사전학습을 한다 했는데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훈련 방법이 이 마스크트 랭귀지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훈련 내에서는 이제 문장 내 관계를 사전학습하기 위해서 이렇게 훈련을 하는데요. 먼저 문장 속의 토큰을 15%로 랜덤하게 마스킹을 가리고 이 마스킹된 토큰을 예측합니다. 그 마스킹된 벡터를 이렇게 피드포드에 씌우고 이렇게 씌워지고 그 소프트엑스를 취하면 이제 확률값으로 이게 결과가 나오는데요. 그 소프트엑스를 취해 모든 서브 워드 이렇게 토큰 남은 것들의 확률 분포를 받고 이제 이거를 정답 데이터를 비교해가지고 그 로스 펑션을 구해서 이렇게 뭐 역전파 되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게 그 프리트레이닝 이것도 태스크잖아요. 프리트레이닝이라는 태스크에서는 마스킹 벡터를 해서 학습을 하는데 그 저희 파인튜닝 막 퀘스천, 뭐 앤서 이런 걸 할 때는 저 토큰 임베딩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그 이 프리트레인 태스크에서만 잘 작동되고 파인튜닝 하기 위한 그 태스크에는 오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가지고 구글 같은 경우는 새로운 또 이제 학습 아이디어를 제시했는데 그 15% 모두를 이제 마스킹 벡터로 씌우는 게 아닌 15% 중에 80%만 마스크 토킹을 씌우고 나머지 이제 10%는 랜덤한 토큰으로 씌우고 나머지 10%는 기존 토큰을 그대로 사용하고 토큰에서 예측하게 함으로써 이제 과정합을 방지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예를 들면 뭐 IMO 보이가 있으면 IMO 마스크 이렇게 토큰 보이에다 마스크 토큰을 씌우고 10%는 IMO 보이가 있으면 보이라는 토큰을 걸로 바꾸고 그 나중에 마지막 맞출 때 이제 이게 맞는지 아닌지 판단하게 하고 그 나머지 10%는 이제 IMO 보이 이런 식으로 그 안 바꿔놓고 이게 틀렸는지 맞는지 물어보는 훈련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막 이 8대 1대 1이 그 절대적인 구조가 아니라 그냥 구글에서 이렇게 노가다를 해보고 나왔을 때 이게 가장 잘 원만하게 접합되기 때문에 이걸 써서 나온 것이지 이제 절대적 비율이 아니라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붉은색이 GPT 같이 그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학습시킬 때고 오른쪽이 이제 그 파란색이 이제 양방향으로 학습시킬 때 결과물인데 그 MNLI 같은 경우는 이제 자연어의 NLI 자연어 처리 분야를 그 테스트하게 데이터 셋이면 이제 문맥의 파악 능력을 확인하는 겁니다. 보면 파란색 어커런스가 눈에 봐도 눈에 띄게 높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사전학습은 이 NSP입니다. 그 아까 센텐스 두 문장 받아가지고 뭐 A, B 이렇게 나온 거 기억나실 겁니다. 이제 이 학습은 그 아까 앞에 말했던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이랑 같이 나오는데 목적은 이제 문장과 문장 사이의 관계를 학습하는 겁니다. 학습 과정에서 모델은 두 문장의 A, B를 입력받는데 50% 확률로 두 번째 문장 B는 A의 다음 문장이고 그 나머지는 전혀 관계없는 이미 문장으로 제공됩니다. B가 만약 다음 문장일 경우 이제 아까 CS 토큰에서 문맥 담는다 했잖아요. 문맥 담는데 여기다 레이어 씌운다 했잖아요. 클래스파이어 레이어 씌워가지고 그 A 문장이랑 B 문장 준 다음에 B 문장이 A 문장 다음에 오는 문장이었다 하면 여기다가 is next라 하고 클래스파이어 이렇게 지나가지고 is next가 나오고 불린 값이 그리고 만약에 아니라면 그 아니라는 문장 그 벡터가 나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프리트레인을 이 하이퍼 파라미터를 갖추고 있고 이제 토큰 길이가 여기서 512로 고정을 했는데 이 이유가 그 이상 길어지면 메모리가 아웃될 가능성이 커가지고 저렇게 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 파인튜닝 사례를 말씀드릴 건데요. 이것도 좀 길게 하면 복잡해져가지고 논문에서 제시한 파인튜닝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A 같은 경우는
두 문장의 관계를 이렇게 추론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인풋 벡터가 센텐스 1이랑 센텐스 2 나눠지잖아요. 이렇게 센텐스 2랑 1이랑 해가지고 학습을 시킨 다음에 이 CLS 토큰은 이 문맥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했잖아요. 거기다 클래시파이어 레이어를 씌워가지고 이 두 문장이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그 태스크를 진행한 겁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게 한 문장을 넣고 이 문장이 뭐 질문인지 뭐 답인지 이런 거를 판단하는 거를 그 CLS 토큰의 레이어도 씌워가지고 그 판단하는 그 태스크를 진행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그 얘 자체 역할을 그냥 이미디게이터만 넘겨주는 걸로 알고 그 실제적으로 우리가 뭐 목적에 맞춰서 태스크를 진행하는 건 여기 윗부분 레이어에서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C 같은 경우는 이제 질문을 받고 이제 답을 택하는데 이게 스타트 엔드 이렇게 스펜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질문이 있고 그냥 문장을 아무거나 줍니다. 근데 문장을 아무거나 주는데 그 문장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답의 시작 부분과 끝 부분을 위치를 이렇게 보내주는 게 이 태스크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입력 문장의 토큰을 이렇게 전체로 해가지고 아웃풋이 다 나오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품사, 뭐 이게 조동사인지 이 단어 자체가 무슨 의미를 하고 있는지 맞히는 태스크입니다. 네, 이제 결과에 대해서 그냥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글루 같은 경우는 자연어 이해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벤치마크 데이터셋입니다. 이제 뭐 캐글이나 뭐 여기서 베이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 프레스 같은 거 한번 0. 몇 점 올리는 것도 되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보시면 그 되게 압도적으로 올라가는 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이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성능이 그 라지에 비해서 좋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모델 크기가 작더라도 어느 정도 성능을 보장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스쿼드 같은 경우는 QA라는 그 NLP 태스크를 진행했는데 그 질문이 주어지고 그 아까 파인튜닝에서 예시 설명했던 그 위치 찾는 문제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압도적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스쿼드 2.0 같은 경우는 이제 스쿼드 1.1이 그 무조건 정답이 있는 문제예요. 이거 같은 경우. 근데 스쿼드 2.0 같은 경우는 정답도 없어요. 정답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걸 했을 때 나온 결과인데 아직 뭐 사람에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사람만큼은 어느 정도 잘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웨브 같은 경우는 이제 사지선다 찍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사람을 능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결과에 대해서 발표하면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버트 같은 경우는 뭐 수학적 수식이나 이런 게 많은 게 아니라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돋보인 논문입니다. 그 마스킨이라는 간단한 아이디어로 저자는 이제 이전 논문이 엘모라고 말씀드렸듯이 엘모의 단점을 극복하고 QA, ML 같은 NLP 여러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였습니다. 또한 이전에 비전 분야에서 자주 활용되던 전이학습이 버트 등장 이후 이제 NLP에서도 연구가 쏟아져 나왔고 24년 이게 나온 지 이제 6년이나 됐는데도 아직까지도 학계에서 많이 쓰일 만큼 모형 자체가 되게 잘 만든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그 LML 모델 같은 GPT 같은 경우는 그 엄청난 컴퓨팅 자원을 요구하는데 이런 여건이 솔직히 말해서 대학원도 힘들고 대기업 정도 가야 이제 쓸 수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 때문에 아직까지도 버트를 사용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획기적인 기술 발전이 있지 않은 이상 버트의 인기는 계속될 것 같고 여러분들도 아마 졸작이나 이런 걸 하실 때 버트를 사용하시면 되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그 저희 트랜스포머에서 그 논문에서 가장 강조해서 말했던 부분이 시퀀셜하지 않다. 네. 그래서 이제 분명화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이었잖아요. 근데 여기 논문에서는 이제 또 트랜스포머가 레프트 라이트를 한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또 그와 동시에 그것 때문에 어떤
처리할 수 있는 태스크에 제한이 생겨서 프리트레인이 그거 하지 못했다, 효율적이지 못했다, 제한이 생긴다라고 설명하는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 그 GPT 같은 경우는 왼쪽에서 네, 네, 오른쪽으로. 네. 그래서 그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거랑 그 프리트레인으로 통해서 뭐 파인튜닝 할 수 있는 태스크의 범위가 줄어드는 거랑 무슨 관계가 있는 건지가 그 논문만 읽었을 때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혹시 그 구조적으로 네, 생각 좀 해볼게요. GPT 같은 경우는 왼쪽, 이게 GPT도 물론 이 양방향으로 할 수 있는데 이제 마스킹 방법 말고 그냥 양방향으로 인풋을 받아가지고 하게 되면 그 양방향 리스팅 같이 하게 되면 제가 찾아본 거는 정답이 노출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학습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뭐 나는 밥을 먹었다 했을 때 밥을 이렇게 지우고 나는이라는 벡터를 활용해가지고 밥을 유추한 거잖아요. 근데 나는 밥을 먹었다 했을 때 밥을 양옆에 있는 벡터를 참고하게 되면 이제 먹었다를 참고할 때 정답을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리크드가 돼가지고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는 그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구조를 택한 거고, 버트 같은 경우는 이제 마스킹 구조를 아예 사용해가지고 그 완벽한 양방향 학습을 이뤘다고 할 수 있어요. 네. 혹시 뭐 다른 분들 지워주시면. 네, 제가 말이 좀 빨랐죠? 네. 네, 그럼 이상을 보고 끝내겠습니다.